이제 그만 헤어져요. 62세 김순희 씨가 3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하며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날 밤 순희 씨는 평생 처음으로 혼자 잠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이제 그만 떠나고 싶다. 이 생활이 계속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아니면 나이가 이런데 지금 헤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요즘 60대 여성들이 남편과 헤어진 후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충격적이면서도 희망적인 현실 말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황혼이 혼 건수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특히 60대 여성이 신청하는 이혼이 남성보다 3배 많다고 합니다. 무엇이 이들을 35년, 40년 함께한 남편을 떠나게 만드는 걸까요? 순희 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순희 씨는 27세에 결혼해서 35년을 살았습니다. 자녀 둘을 키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전형적인 한국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독립하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에는 순희 씨와 남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변한 건지 아니면 제가 이제야 보게 된 건지. 남편은 은퇴 후 집에서 하루 종일 TV만 보며 순희 씨에게 이것저것 시켰습니다. 물 좀 갖다 줘. 밥은 언제 하냐? 집안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순희 씨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같이 뭔가 해봐요. 여행도 가고 취미도 함께 하고. 그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넌 돈도 못 벌면서 뭘 한다고 그래?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 한마디가 순희 씨의 35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순희 씨는 그날 밤 혼자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35년 동안 뭘 한 거지? 나는 돈을 못 벌어서 가치 없는 사람인가? 내 인생은 그저 남편과 자식들을 위한 도구였나?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는 시간이다. 순희 씨에게 그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혼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왜 그러세요? 아빠도 나름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나이도 나이인데 참고 살지. 혼자 살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순희 씨는 결심했습니다. 나머지 인생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순희 씨는 62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황혼이 혼 후 여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과연 그들은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만족하며 살고 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외로움은 어떻게 달래고 있을까요? 순희 씨의 이혼 후 2년간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순희 씨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을 가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서웠어요. 35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잠들었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그리고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죠. 경제적 어려움도 컸습니다. 평생 가계부 한 번 써본 적 없던 순희 씨가 갑자기 생활비를 계산하고 관리해야 했습니다. 기초연금으로는 부족해서 마트에서 계산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제 또래 손님들이 오면 시선을 피하고 싶었죠. 저 사람도 혼자 사나 보다 하는 눈빛들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희 씨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걸 해먹고
내가 보고 싶은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3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순희 씨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듣고 독서 모임에 참여하고 자원봉사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거기서 만난 사람들 중에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이유로 혼자 살게 된 분들이었어요. 순희 씨가 만난 분들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65세 이혼 후 제과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작은 카페를 연 분, 67세에 혼자 유럽 여행을 다녀온 분, 70세의 대학 평생교육원에 입학한 분. 처음에는 우리가 특별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황혼이 혼 후 2년이 지난 여성 중 73%가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68%가 이혼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만족하게 만드는 걸까요? 순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35년 동안 저는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처음으로 김순희로 살고 있어요. 이름으로 불려요. 제 의견을 말해요. 제 돈을 제가 씁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롭게 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자유로워진 후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하지만 모든 것이 장밋빛인 것은 아닙니다. 순희 씨에게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자녀들과의 관계예요. 아들은 아직도 엄마가 아빠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딸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가끔 그래도 참고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해요. 명절 때도 어색합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가족이 모였지만 이제는 순희 씨만 빠져 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아플 때는 혼자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때는 몸이 아파도 집안일은 해야 했거든요. 경제적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돈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전에는 돈을 쓸 때마다 눈치를 봤어야 했잖아요. 지금은 적어도 제 돈이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순희 씨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산다고 불쌍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저다운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황혼이 혼이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움도 있고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반드시 불행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7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 순희 씨는 62세에 그 경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순희 씨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궁금한 건 이거잖아요. 과연 순희 씨는 어떻게 경제적으로 버티고 있을까요? 혼자 사는 외로움은 정말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순희 씨는 지금 정말 행복할까요?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더 큰 용기와 지혜를 줄 것입니다. 순희 씨가 이혼 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35년 동안 가계부 한 번 써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주면 그걸로 장을 보고 남으면 남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았거든요.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35년 동안 모은 재산의 절반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셋집 보증금과 약간의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전업주부셨으니까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이 인정됩니다 하시는데
막상 받고 보니 작은 원룸 전세 내고 나면 생활비로 1년 정도밖에 못 버틸 돈이었어요. 순희 씨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62세 경력 단절 35년, 가진 기술도 자격증도 없는 상황에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이력서에 뭘 쓸 수 있겠어요? 35년간 전업주부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순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마트에 계산원으로 지원했습니다. 면접 때 사장님이 물어보셨어요. 나이가 많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35년 동안 가정 경영을 해왔습니다. 돈 계산하고 사람 대하는 건 자신 있습니다. 다행히 합격했습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의 월급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62년 살면서 제 이름으로 받는 첫 월급이었거든요. 하지만 130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원룸 월세 45만 원, 생활비, 병원비, 계산해 보니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청소 일도 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계단 청소, 사무실 청소. 처음에는 창피했죠. 제 또래 분들이 지나가면서 저분도 혼자 사시나 보다 하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순희 씨의 마음가짐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왜 창피해야 하지? 나는 지금 당당하게 내 돈을 벌고 있는데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 아닌가? 그리고 순희 씨에게는 의외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35년간 살림을 하며 키운 꼼꼼함과 인내력,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어요. 순희 씨, 오늘은 뭐가 신선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기뻤어요. 청소 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실 청소하는데 직장인들이 아줌마 고생 많으세요 하면서 따뜻한 커피도 주시고 그럴 때 정말 고마웠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중년 여성들의 직장 적응력이 젊은 층보다 오히려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책임감이 강하고 인간관계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순희 씨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마트 사장님이 제게 파트타임 매니저를 맡기시더라고요. 월급도 150만 원으로 올려주시고 정말 꿈만 같았어요.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자 순희 씨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제과제빵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15만 원이었는데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내가 배우고 싶어서 쓰는 돈이라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순희 씨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수업에 오신 분들이 다 저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이혼하신 분, 남편과 사별하신 분, 자녀들 독립하고 혼자 계신 분,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하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특히 같은 수업을 듣던 영자 씨와는 절친이 되었습니다. 영자 씨는 65세에 이혼하셨는데 저보다 3년 먼저 혼자 살기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정말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영자 씨는 순희 씨에게 혼자 사는 노하우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영자 씨가 그러더라고요. 순희야, 혼자 산다고 외로워하지 마. 외로움이란 건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라고 생각해.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요리도 하고 영화도 보고 때로는 여행도 떠났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챙겨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늦게까지 영화도 보고 순희 씨는 복지관에서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제가 도움받는 입장인 줄 알았는데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곳에서 만난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순희 씨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9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계신데
혼자 사신 지 20년이 넘으셨대요. 그런데 정말 밝으시고 독립적이세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 그러시면서 웃으시는 걸 보면 저도 용기가 나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마지막 단계를 통합 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받아들이고 통합하느냐 아니면 후회와 절망에 빠지느냐의 갈림길이라는 뜻입니다. 순희 씨는 분명히 통합의 길을 선택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처음이고 모든 게 무서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만들어가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순희 씨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제게 서운해해요. 엄마가 아빠를 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딸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가끔 그래도 참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말을 해요. 명절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가족이 모였는데 이제는 저만 빠져 있어요. 자녀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처음에는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이것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해 나갔습니다. 올해 추석에는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엄마는 친구들과 함께 보낼 테니까 너희는 아빠랑 잘 지내라 하고요. 그랬더니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 괜찮으시냐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순희 씨는 친구들과 함께 추석을 보냈습니다. 영자 씨, 그리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음식도 해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즐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른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 순희 씨가 바로 그런 경지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마트 동료들, 제과제빵 수업 친구들, 복지관 분들, 모두 제가 이혼하고 나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순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남편의 친구들, 남편의 동료들, 시댁 사람들, 모두 남편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진짜 제가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있어요. 순희 씨의 하루 일과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간단한 요가와 스트레칭, 7시 30분 아침 식사, 9시부터 마트 근무, 오후 3시 퇴근 후 도서관이나 복지관 활동, 저녁에는 친구들과 통화나 만남, 혼자 사니까 규칙적으로 살게 돼요. 아무도 챙겨주지 않으니까 제가 저를 챙겨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좋아요. 경제적으로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마트 일과 주말 청소 일로 월 200만 원 정도 벌어요. 기초연금 30만 원까지 합치면 230만 원 정도죠.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요. 그리고 순희 씨는 작은 꿈도 생겼습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을 따서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요. 영자 씨와 함께요. 60대 여성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순희 씨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불안했어요. 남편 눈치, 시어머니 눈치, 자녀들 눈치. 그런데 지금은 평온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순희 씨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얼마 전에 전 남편을 우연히 만났어요. 마트에서 장 보시던 걸 봤는데 정말 초라해 보이시더라고요. 혼자 라면만 사시는 걸 보니까 그 순간 순희 씨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내가 잘한 선택이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제가 계속 있었다면 저도 저렇게 살았을 테니까요.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인간의 최고 욕구를 자아실현이라고 했습니다. 순희 씨는 62세에 비로소 그 단계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순희 씨는 정말로 행복할까요? 혹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순희 씨의 진짜 속마음과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같은 길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조언까지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제가 순희 씨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물어본 질문입니다. 그때 순희 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순희 씨의 진짜 속마음을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해요. 그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어땠을까? 대화를 더 시도해 볼 걸 그랬나?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 혹은 손주들이 할아버지만 찾을 때, 그럴 때는 내가 가족을 해체시킨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들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곧바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또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때에 저는 정말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몸은 살아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죽어가고 있었어요. 순희 씨가 말하는 죽어가는 마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35년 동안 저는 제 목소리를 낸 적이 없었어요. 제 의견을 말해도 여자가 뭘 안다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이런 말만 돌아왔거든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순희 씨는 자존감을 잃어갔습니다. 거울 보면 제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김순희라는 사람이 있긴 한 건지,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며느리일 뿐이었어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를 조건부 자아가치감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만 자신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상태를 말하죠. 순희 씨가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기분 좋으면 저도 괜찮은 사람이고, 남편이 화내면 저는 못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제 감정, 제 기분은 중요하지 않았죠. 그런 순희 씨에게 변화의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작년 겨울 독감에 걸려서 정말 아팠거든요. 혼자 사니까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오히려 순희 씨에게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제가 아프다고 연락했더니 복지관 친구들이 다 달려왔더라고요. 죽 끓여서 갖다 주시고 약국에서 약도 사다 주시고. 그때 순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결혼했을 때는 아파도 집안일은 해야 했어요. 남편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하고. 그런데 혼자 있으니까 아프면 그냥 쉴 수 있더라고요. 이상하게 그게 더 편했어요. 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과연 순희 씨만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요즘 제 주변에 저 같은 분들이 정말 많아져요. 복지관에서만 해도 황혼이혼 하신 분들이 대여섯 분은 되시거든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놀랍습니다. 2023년 황혼이혼 중 여성이 신청한 비율이 68%였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제 생각에는 여자들이 관계를 만드는 능력이 더 뛰어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대부분 회사 동료들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면 만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어디서든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져요. 순희 씨의 말처럼 실제로 황혼이혼 후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비율이 남성이 여성보다 3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박할아버지는 이혼하고 3년째인데 아직도 혼자 계세요. 자녀들과도 거의 연락을 안 하시고 보면 안타까워요. 하지만 순희 씨는 다릅니다. 저는 매일 누군가와 만나요. 마트 동료들, 복지관 친구들, 제과제빵 수업 친구들. 오히려 결혼했을 때보다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순희 씨에게는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울 보기가 싫었어요. 늙어가는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달라요. 제가 예뻐 보여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62세의 나이에 자신이 예뻐 보인다니요. 왜냐하면 지금의 제가 진짜 저거든요. 누군가를 위해 꾸미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꾸미고 저를 위해 웃고 저를 위해 예쁘게 입어요. 순희 씨는 요즘 새로운 취미도 생겼다고 했습니다. 등산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혼자서도 할 수 있더라고요. 산에 올라가서 혼자 도시락 먹으면서 생각해요.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고요. 그 여기까지라는 말에는 단순히 산을 오른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험한 길을 혼자 힘으로 올라온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에게도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경제적 불안감이에요. 지금은 일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만 나이가 더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이 들어요. 이는 황혼이 혼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노후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있어요. 기초연금 신청도 했고 건강관리도 더 신경 쓰고 무엇보다 아프지 않는 게 최고의 경제활동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순희 씨는 현실적인 계획도 세워두었습니다. 70세까지는 지금처럼 일하면서 살고 그 이후에는 노인주택 같은 곳도 알아보고 있어요. 혼자 살기 어려워지면 시설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순희 씨는 건강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하고 주말에는 등산하고 금연 금주는 기본이에요. 혼자 사니까 제가 저를 챙겨야 하거든요. 그리고 순희 씨는 이런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신답게 사느냐인 것 같아요.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운명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순희 씨가 바로 그 자유를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에요. 가끔 외롭고 가끔 무섭고 가끔 후회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제 선택이고 제 인생이에요. 그리고 순희 씨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것만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하지만 순희 씨도 강조했습니다. 무작정 이혼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충분히 준비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정말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확신이 들 때만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희 씨 같은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어떤 점들을 미리 알아두어야 할까요? 순희 씨가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주는 현실적인 조언과 꼭 필요한 준비사항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길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순희 씨만의 생생한 노하우와 진심 어린 조언이 이어집니다. 정말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이것만은 꼭 준비하세요. 순희 씨가 2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주는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첫 번째, 경제적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이혼 전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35년 동안 남편이 다 관리했거든요. 그래서 이혼할 때 정말 당황했죠. 순희 씨는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집안의 모든 재산을 파악하세요. 부동산, 예금, 적금,
적금, 주식, 보험, 모든 걸 다 알아두어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특히 전업주부였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순희 씨의 경험에 따르면 혼자 사는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원룸 월세 45만 원, 식비 40만 원,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 등등. 아껴 써도 150만 원은 필요해요. 여유 있게 살려면 200만 원은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건강 관리를 미리 시작하세요. 혼자 살면 아플 때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평소에 건강 관리를 더 잘해야 해요. 순희 씨는 이혼 전부터 건강검진을 받고 만성질환이 있다면 미리 치료를 시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당뇨 전 단계였는데 혼자 살면서 식단 관리하고 운동해서 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아프면 일도 못하고 돈도 들어가니까 건강이 진짜 최고의 재산이에요. 세 번째, 새로운 인간관계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 이혼하고 나서 가장 힘든 게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내 사람들을 만들어 놔야 해요. 순희 씨는 이혼 전부터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활동을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야 복지관에 갔는데 미리 갔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취미 활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 관계들이 나중에 진짜 큰 힘이 돼요. 네 번째,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이 부분에서 순희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게 아이들과 대화를 충분히 하지 못한 거예요. 갑자기 이혼한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순희 씨는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미리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물론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세요. 당장은 이해 못해도 나중에는 알아줄 거예요. 다섯 번째,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이혼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협의이혼, 조정이혼, 심판이혼. 저는 하나도 몰랐거든요. 순희 씨는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준비해야 나중에 손해보지 않아요. 변호사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훨씬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준비예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해요. 35년, 40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슬프고 무섭고 외로울 거예요. 그걸 견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순희 씨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나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화해 보세요.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결정하세요. 하지만 순희 씨는 이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는 마세요. 60세든 70세든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요. 실제로 순희 씨는 복지관에서 더 놀라운 사례들을 봤다고 했습니다. 72세에 이혼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은 지금 노인대학에서 한글을 배우고 계세요. 평생 글을 못 써서 한이 됐는데 이제야 배울 수 있다고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순희 씨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큰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얼마나 자신답게 사느냐거든요. 그리고 순희 씨는 황혼이 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라서 외롭긴 하지만 혼자라서 자유로워요. 혼자라서 무섭긴 하지만 혼자라서 강해져요. 미국의 심리학자 버지니아 사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순희 씨가 62세에 비로소 자기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아침에 혼자 커피 마시는 시간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보면서 오늘 하루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리고 순희 씨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들려주었습니다. 영자 씨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요. 황혼 카페라고 이름 지었어요. 저희 같은 분들이 편하게 와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곳으로요. 정말 멋진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꿈도 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을 책으로 써서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6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순희 씨는 해내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모든 분에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어떤 분들은 끝까지 함께 사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순희 씨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신의 행복도 중요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참기만 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나머지 시간만큼은 정말 자신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고전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0세에 이르러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순희 씨는 62세에 그 경지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순희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시 이미 용기 있는 선택을 하신 분이 있다면, 또는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순희 씨가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을 전해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큰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그 이야기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당신의 행복은 중요합니다.